처음 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드디어 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났습니다. 다들 숨죽이고 사셨을 거예요, 수험생 가족들은.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수험생들에게 시험 잘 볼 수 있게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중독성 있는 노래를 안 틀었어요, 프로그램에서. 아파트 아파트 이런 노래 안 틀었어요. 아유, 이제 좀 쉬셔야 됩니다. 부모님들께서도 참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동생들, 언니, 오빠들 발 뒤꿈치 들고 이렇게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모습도 맞아요. 상상이 됩니다. 그렇죠. 수험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또 애쓰시고 고생하셨는데 또 오늘 또 이렇게 일어나서 아침마당 시청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푹 주무세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아마 우리 수험생들 좋은 계획들 짜고 있을 겁니다. 운동해야죠. 어디 또 나들이 가야죠. 여행 계획도 해야 되죠. 공연도 봐야 되죠. 공연 보는 거 참 괜찮을 것 같은데 지호 씨 뭐 추천해주고 싶은 거 있어요? 저는 당연히 트로트 가수기 때문에 트로트 공연을 추천하죠. 수험생들에게 딱 맞는 트로트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아들 딸들아, 공부해서 효도 좀 해라. 가수 김양 씨의 공부해라. 저는 이런 트로트를 들으면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탁 풀리더라고요. 그래요. 저 채널이 돌아갈까 봐 좀 걱정이 되네요. 곡 순간. 선정이 잘못됐어요. 인자 시험 끝난 애들한테 공부해라 효도해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지, 아무튼 그런가? 수험생들도 이제 요즘엔 또 트로트를 많이들 좋아하시니까. 근데 우리 서민석 단장님이 제대로 추천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늦가을에는 이 통기타만한 게 없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잖아요. 이 서정적인 통기타 연주를 들으면 이 늦가을의 그 낭만과 감성을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허했던 마음을 꽉 채워줄 수 있거든요. 아주 강추를 합니다. 아저씨 감성. 다들 뭐 이렇게 전문 분야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어쩔 수가 없네요. 또 나름 클래식 애호가로서 저는 클래식 콘서트를 추천을 합니다. 특히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있으면 정말 웅장하거든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람도 말이죠. 일어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바바바바 베토벤 운명교향곡 이런 걸로 싹 저는 저장이 돼 있습니다. 예. 원주 씨가 그렇게 클래식을 좋아하는지는 몰랐습니다. 뭐 애호가라고 하니까 네. 그 깜짝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악의 아버지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바흐, B-A-C-H. 바흐. 음악의 어머니는 저 이분 머릿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하. 잘 말았어. 예. 핸델, H-D-E-L. 예. 엘라스틴 하셨대요. 예. 예.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음악의 당숙. 당숙이요? 예. 당숙은 이치자 호자. 예. 근데 음악이 당숙은 제가 처음 듣는데. 음악의 당숙 맨델스존. 네, 맨델스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만들기 나름이구나, 그게. 만들기 나름이에요. 자, 원준 씨와 저의 음악 지식이 바닥나기 전에 네. 오늘 초대한 손님 빨리 만나보시죠. 그래요. 이분들은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라고 합니다. 하모니 아니고요. 라모니 오케스트라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그동안 여러 그 동호회와 음악 하시는 분들은 모셨는데 이렇게 또 오케스트라 하시는 분들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상구 단장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모니 단체를 이끌고 있는 단장 박상구입니다. 라모니에서는 세컨 바이올린 역할을 맡고 있고요. 이렇게 KBS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저희 라모니를 소개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 영광스럽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백진아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퍼스트 바이올린을 맡고 있는 백진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오케스트라 안에서 환경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조성태 씨. 안녕하세요. 저는 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한 대밖에 없는 더블 베이스를 맡고 있는 조성태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이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희 씨. 안녕하세요. 저는 라모니 오케스트라와 12년째 함께하고 있는 총무 이정희입니다. 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세컨 바이올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자, 긴장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조금만 긴장의 끈을 늦추시고. 자, 맨 마지막 우리 염창호 씨. 네, 반갑습니다. 저는 라모니 오케스트라 상담부터 현재까지 함께 하고 있고요. 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금관악기인 트럼펫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 염창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제가 소개를 할 때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전문 연주자는 한 분도 안 계신가요? 어떻게 되죠? 궁금하네요. 전문 연주자는 딱 두 분 있는데 저희 네. 단원이 한 50명이 넘어가거든요. 네, 지휘하는 이제 지휘자 쌤하고 그다음에 선율을 이끌어가는 악장 선생님 두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실제적으로 전문적인 연주 활동을 하지 않고 생업을 연주하면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자기 소개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바이올린 연주자가 3분이세요. 3분이신데 또 뭐 퍼스트, 뭐 세컨 뭐 이렇게 덧붙이시더라고요. 뭐 갑자기 뭐 비행기 좌석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예. 이게 어떤 의미인 건가요, 이정희님? 오케스트라에서 주 멜로디를 바이올린이 연주하기 때문에 두 파트로 나누는데 거기에 제1 바이올린이라고 불리는 퍼스트는 멜로디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고 세컨 바이올린은 화음을 넣거나 멜로디를 주고받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으로 치면은 같은 곡에 소프라노, 알토, 테너가 있듯이 바이올린도 포지션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근데 얘기를 듣기론 올해로 12년째를 맞이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상에 12년이면은 강산이 변하고도 2년이 더 흐른 거잖아요. 대단한데 어떻게 이 오케스트라가 시작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염창호님. 저와 제가 그 전 단장님과 함께 결성을 하게 되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싶었는데 계기가 마련되지 않던 차에 마음이 잘 맞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2012년도에 9분의 선생님들과 오케스트라를 창단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지금 현재 라모니 오케스트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9분의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는 55분의 선생님들이 함께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기본적인 걸 좀 배워가야 할 것 같은데 왠지 입단 조건도 좀 까다로울 것 같고. 그렇죠. 어떻게 기본기는 좀 익혀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그래도 그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신다는 전제하에 좋아하시고 이제 기본기도 어느 정도 익혀오시면 들어와서 같이 하모니를 이루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본인은 또 성악을 하셔도 참 어울릴 것 같은데 직업은 뭐예요? 직업은? 저희 직업은 농부입니다. 수성님. 지금 어떤 게 잘하고 있나요? 지금은 다 수확을 했고요. 이제 너무 많네. 저희 이제 너무 많네. 논에 벼랑 네. 콩을 심어서 지금 콩 수확을 네. 거의 막바지 콩 수확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도 지금 콩수학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서민수 학단장님 뭐 수학하실 거 없으신가요? 저는 그러게요. 뭐 음악 콩나물을 생각하시면요. 근데 오케스트라다는 이렇게 전공자들이나 이렇게 전문적으로 음악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 단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백진아님?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바이올린을 어렸을 때 하다가 이제 한참 놓고 있었는데 혹시나 저와 같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악기를 배우다가 그래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 보고 공연이 있으면 저희 연주를 찾아서 보러 오셨다가 같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경우하고 저희 단원들 우리 단원들이 주변 분들에게 혹시 음악에 관심 있는 분이나 악기를 하신 분이 있으면 찾아가서 우리 단체에 와서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기도 하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50명이 넘는 단원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다른 데 이제 초청도 받고 연주도 해주시고 또 자체 연주회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단장님께 여쭤볼게요. 이런 활동 꾸준히 해오셨죠 지금? 저희가 현재 올해 연주가 제가 단장으로 취임한 지
12년째니까 벌써 12번의 연주회를 거쳤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올해 가을에 정기 공연을 하고 저희는 이제 정기 공연을 1년에 딱 한 번 네. 10개월에서 1년 정도 준비를 해가지고 딱 한 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그런 것을 매년 이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여러분께서 연주하시는 모습을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근데 또 저희가 누굽니까? 또 뭐든 다 해내는 아침마당 전북이잖아요. 예, 오케스트라 단원들 50명 저희가 다 모셨잖아요. 그렇죠? 예, 밖에 계시죠 지금. 그래요? 다 들어오셔가지고 빨리 연주 좀 들려주세요. 들어오세요. 예, 오래 계셨습니다. 자, 네. 들어오시는 김에 원준 씨 가족들도 다 오시죠. 예. 이모, 고모, 삼촌, 탕수까지. 예. 아무리 아침마당 전북이라도 50명을 다 이 자리에 모시기는 조금 좀 그렇죠. 버거웠습니다. 네, 그래서 라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자, 영상 주세요. 진짜 많이 계시네요. 웅장하다. 오. 야, 말씀하실 때는 우리 잘 못해요. 아마추어라서 잘 못해요. 말씀하셨는데, 오 정말 막 그 웅장함, 네. 막 이게 닭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저 혼자 모르게 계속 지금 저도. 이러고 지휘하고 있었거든요. 네. 우리 지휘자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나름 괜찮았던 것 하고 같아요. 싶네요. 딴딴따따따. 예, 완전 대반전이었습니다. 네. 악단장님 그렇죠? 진짜 놀라운데요. 아마추어라고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 해마다 정기 연주를 하고 뭐 다른 공연도 하실 텐데 이 해마다 하는 이 입장료 수입이 쏠쏠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장료를 돈 대신 다른 걸로 받으신다고 우리 백진아 씨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아마추어라 입장료를 좀 받기에는 좀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런데 오실 때 입장료 대신에 저희가 기부 물품을 받습니다. 라면이나 쌀 같은 것으로 기부 물품을 받아요. 라면은 5개 한 세트 정도, 그리고 쌀은 뭐 1kg에 한 봉지 정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받아서 저희 뭐 군산 이번 해에는 군산 행정복지센터에서 기부를 했는데요. 총 모인 것이 라면이 한 360개, 그리고 3,600개 죄송합니다. 그리고 쌀은 한 280kg. 그래서 이거를 돈으로 환산을 하면 한 38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부를 해드렸고 그쪽에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아우, 좋은 일에 좋게 잘 쓰셨네요. 그리고 의문점이 풀렸습니다. 네. 아니 왜 이분들의 이 오케스트라 이름이 라모니 오케스트라일까 했는데 뭐니 해도 라면을 좋아해서 라면을 기부로 받아서 그렇게 이름이 지어졌나 봐요. 맞나요, 단장님? 최근에 저희가 라면으로 계속적으로 기부를 하다 보니까 제 지인들한테도 뭐 한두 명씩 그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자, 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뭐 연역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라모니의 라자는 라온, 이제 순수 우리말이죠. 이제 즐겁다, 즐거움을 갖자. 그다음에 모니는 하모니, 하모니는 좋아, 서로 화합한다. 그래서 라온과 하모니의 두 글자의 앞글자를 따서 이제 라몬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즐겁게 음악을 하면서 화합을 일으켜보자, 그런 이제 의미가 이게 들어있다고 보시는데 이제 최근에는 이게 저희가 10여 년 이상 하다 보니까 이제 의뢰 그 라면을 이렇게 기부하고 좋은 일에 쓰니까 기부하고 싶어가지고 오케스트라 공연에 못 오시는 그런 지인들이라든지 관객들이 또 라면만 또 보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쌀거나. 그래서 저희가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죠. 오늘 또 이렇게 또 좋은 자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출연료도 전부 라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매운 거, 한 분은 비벼 먹는 거, 한 분은 또 짬뽕 들어가 있는 거 이것도 해드리고, 한 분은 또
뚜껑에 덜어먹는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뭐 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살라모니가 되는 거예요? 살라모니 좋은데요? 살라모니? 살라모니? 이거 기분 좀 이상한데? 네, 출연료도 살라모니로? 살라모니? 아, 그나저나 이 아이디어 라면 기부 받아서 그걸 또 좋은 곳으로 누가 아이디어를 내신 거예요? 이 안에 계신가? 혹시 네. 아이디어 내신 분 손? 제가 염창 선생님. 네. 제가 단장으로 봉사를 할 때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보통 저희 단원분들이 정기 연재를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 평균적으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 생업과 가정사를 뒤로 하고 그 준비한 정기 연주회의 뜻깊은 자리에 사랑하는 가족분들이나 주변 지인분들을 초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관객으로 초대를 받을 때 저희들을 축하하는 의미로 꽃다발이나 케이크 같은 것들을 선물로 이제 들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꽃다발이나 케이크 같은 경우엔 2, 3일 정도만 지나면 시들어서 버리게 되거나 몇 조각 먹지 않고 버리게 되는 일들이 흔히 발생되다 보니 저희들이 이 귀한 선물을 좀 의미 있는 선물로 바꿔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오시는 관객분들에게 저희가 라면이나 쌀 같은 물품을 기증받아서 그 관객들의 이름으로 정부에서 집행하는 복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또 그런 개인이나 가정, 단체에다가 기부를 하면 정말 뜻깊은 연주회가 되겠다라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 당시 단원분들 대부분이 다 동의해 주셔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네. 생업을 뒤로 하고라고 하셨는데 생업은 어떤 일 하시기에? 저는 그 생면 전문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자,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요.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이 생면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라면과 매칭을 해서 본인의 그거를 조금 더 홍보하기 위한 그런 큰 그림. 이 지금 거의 창간 멤버랑 비슷하시잖아요. 네네. 그런 게 깔려 있지 않나요? 예리한 질문이시긴 한데 사실 13년 전에 저희 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창단되었을 당시에는 제가 하는 생업이 직장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오케스트라가 순수 아마추어 오케스트라인 것처럼 그때부터 순수한 마음으로 라면과 쌀을 기부하게 되었고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순수한 이미지 아니에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우리 홍 MC님 저렇게 순수한 우리 출연자를 의심이나 하시고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매년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뜻깊은 기부도 하시고 뿌듯하실 것 같은데 근데 조성태님께서는 특히 더 뿌듯하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올해 정기 연주회에 그 협연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협연이라 하면 약간 가요로 치면 뒤에 밴드나 코러스 같은 분들이 계시고 앞에 나온 보컬이 계시잖아요. 그 보컬의 역할이 제가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보통 협연이라는 게 아마추어는 솔직히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하기도 어려워서 이거를 아마추어인 제가 한다는 게 엄청 보람되고 인생에 있어서 되게 뜻깊은 순간이어서 올해가 엄청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홍수학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 조성태 씨가 그 콘트라베이스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 오셨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한번 그 아름다운 소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가 나네요. 그게 뭐예요? 개 이름으로. 모르겠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 콘트라베이스의 소리를 가까이서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근데 좋았어요. 너무 이게 묵직하고 좋은데 네. 단점이 있네요. 왜요? 저거를 수용차에는 못 싣고 다닐 것 같아요. 트럭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연주하려면.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근데 박수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네. 또 다른 단체와의 협의원이 있었다면서요? 아, 네, 저희 지난번 연주회가 베토벤 5번 운명교향곡하고 9번 합창교향곡을 했는데요. 예. 실은 이 합창교향곡은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하고 합창단원이 같이 합동 공연을 한 것이었는데 합창 단원들에게나 저희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합동 공연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마추어 오케스트라로서는 조금 이게 성사되기가 힘들고 연주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 공연을 또 했기 때문에 저희 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들한테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이런 좀 뿌듯하고 의미 있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릴 때는 라모니 오케스트라 말고 제가 살라모니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쌀 조절을 해야 되니까. 아니 근데 아마추어라서 힘든 일을 우리 라모니 오케스트라 단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함께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준비를 네. 했거든요. 자, 영상 주세요. 야, 참 멋진 무대였습니다. 와, 아마추어 분들께서 저렇게 또 협연까지 해내신다는 걸 보면 네. 노력이 그만큼 많지 않은 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주 씨가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네. 단원으로 들어갈 생각이 지금 있으신 거죠? 생각 있어요? 네, 악기 연주는 제가 잘 못해가지고 예, 단원으로 들어가는 건 약간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은 궁금증은 일단 좀 많아졌어요. 네. 이 오케스트라에서 악기마다 뭐 어떤 좀 정해져 있는 그런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트럼펫은 혹시 어떤 역할 이런 게 있나요? 아, 네. 트럼펫이라고 하는 금관악기는 오케스트라에서 악장과 악장을 이어주는 그런 중간 브릿지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잔잔하고 서정적이고 매우 느린 3악장이 연주가 끝난 이후에 격정적인 클라이막스, 웅장한 곡을 연주를 할 때 그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멜로디로 미리 몇 마디 전에 표현을 해주는 그런 강한 남성적인 악기가 트럼펫입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아니면 여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접해보신 거예요? 제가 사실은 고등학교 때 우연히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음악을 듣다가 밤하늘의 트럼펫이라고 하는 그런 트럼펫 곡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특유의 강렬하고 맑은 그 소리에 반해서 악기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매료가 된 뒤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밴드부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최초로 음악을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어찌 하다 보니 전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라모니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을 담당하고 있는 단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학창 시절에 반했던 악기인데 실제로 또 연주하셨을 때랑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죠. 라디오에서 들었던 그 멋진 소리가 부부 불었을 때 나던가요, 이렇게? 아,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관악기의 특성상 예를 들면 건반악기라고 하는 피아노는 어린이든 아이든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관악기는 윗입술과 아랫입술 사이에
강한 바람을 불어 넣었을 때 입술이 떨려서 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시면 입에서 그런 학구정이 이렇게 내실까요? 어쩌자고 이건 안 되네요. 다른 건 다 되면서. 아 저는 앞으로 한다고 옆으로는 돼요. 이건 되는데 안 되네. 이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옆으로는 돼요. 네, 근데 트럼펫 소리는 꼭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트럼펫 소리 낼 때 뭐 입의 크기, 입술 두께, 구강 구조 다 관련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트럼펫이라고 하는 금관악기의 특성상 이 구강 구조가 되게 중요한 요건이기도 한데요. 예를 들면 주변에서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를 배우고 싶다라고 의뢰가 와서 저한테 문의가 오면 제가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치열의 구조 또는 윗입술과 아랫입술의 두께 또는 폐활량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기본적인 요소가 종합이 되다 보면 기본적으로 쉽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조건이 안 되면 소리 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나름 꽤 까다로운 악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름 꽤 까다로운 악기 트럼펫을 우리 그 출연자 중에 우리 구강 구조가 가장 독특하신 원주 씨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치열 거르고요. 그리고 제가 입이 굉장히 살아 있습니다. 입이 살아 있어가지고 아이오 웃을 때도 치아가 10개가 보여 이렇게 10개가 보이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또 이걸 잘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데 입술 터는 거. 네, 저희 집에서는 분무기를 제 입으로 써요. 아이고. 네, 분무기를 이렇게. 코로나 종식됐으니까 망정이지. 큰일 날 뻔했네요. 어디 그 영창호 씨 우리 원주 씨 좀 소질이 있어 보이시나요? 그 열정은 대단하신데 그냥 지금 하시던 거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멈칫 하셨습니다. 멈칫. 열정은 열정. 네. 열정. 자 그러면 여기서 트럼펫 실제 연주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11월에 듣기 딱 좋은 곡이죠. My Way 청해 듣습니다.
그렇죠? 네, 아, 너무 멋지네요. 네. 아니 오케스트라의 이제 뒷줄에서 트럼펫 연주를 앉으셔서. 쭉 하셨다면 이제 앞줄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느낌이 그런데 앉으셔서 트럼펫을 연주해 주신 게 내가 지금 오케스트라 안에 들어가서 혼자 있지만 이렇게 탁 부는 걸로 해주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 이제 앞줄로 오자고요. 네, 앞줄로. 예, 앞줄 오면 이제 바이올린이 퍼스트, 가장 먼저 퍼스트.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학창 시절에 바이올린 배울래, 피아노 배울래 했는데 피아노 배웠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안 배운 게 조금 아쉽긴 하는데 백진아 단원은 어떠세요? 바이올린 배웠어요 어릴 적에? 아, 네. 저는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계기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권유를 하셔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학교에 있는 바이올린 부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어머니 소원이 각 자녀들마다 1인 1악기를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언니는 피아노,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거든요. 네. 근데 그 피아노가 특성상 이렇게 누르면은 음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 바이올린은 처음에 악기를 이렇게 잡는 그 자세 연습을 굉장히 오래 해야 되고 활도 잡아야 되고 이 과정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성격이 차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 보이세요. 네. 인내심이 좀 부족했던지 아무튼 이 활을 딱 그으면 예쁜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바이올린을 보통 또 닉네임으로 깽깽이라고 좀 하기도 하잖아요. 소리가 진짜 깽깽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렇게 제가 원하던 그런 소리가 나질 않고 그래서 좀 힘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어렸을 때 좀 배웠던 기억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어떻게 소식을 듣게 돼서 라모니 오케스트라에 대한 그래서 제가 그때 입단을 해서 한 좀 오랫동안 많이 연습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도 그 라모니에서 아주 그냥 소문난 연습벌레라고 하던데 그 나는 바이올린을 위해서 이 정도 연습을 해봤다 뭐 하는 거 있을까요? 제가 학교에 있는데 근무가 끝나고 나면 이제 연습할 시간이 이제 부족하니까 쉬는 때 뭐 아침이든 뭐 주말이든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연습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소리도 잘 안 맞고 음정도 틀리고 했던 것을 아마 제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이웃 주민께서 넌지 씨 저희 아들에게 바이올린 연주하는 게 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걸 듣고는 아 이게 민폐구나 생각이 돼서 제가 이게 뜻이 맞는 저희 라모니 단원들과 함께 연습실을 구했어요. 그래서 몇 명에서 시간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연습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맡은 시간은 연습실 사용 시간이 한 10시 정도 밤 그 정도 그 이후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을 끝나고 집에 들렀다가 가게 되면 이제 피곤하다 보니까 잠이 들게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느슨하게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 연습실 못 가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연습실 앞에 차를 받쳐놓고 거기서 잠깐 자거나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보충을 한 다음에 연습을 하고 그 시간부터 한 처음 초반기에는 5시간, 6시간 정도 매일같이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파트도 이제 피아노 전공자가 있더라고요. 연주하는 거 보면 듣기 좋죠. 와 전공자네 딱 그러는데 띵띵띵띵띵띵띵 아이고 저 집 애기는 인자 저기 바이엘 치는 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느낌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렸을 적에는 그렇게 하기 싫었던 바이올린이 지금은 다시 이제 제 2의 인생을 살게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제 직업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다 어머니 덕분이죠? 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게 지금도 제가 원래 제가 라모니 들어와서 다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것이 40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어렸을 때 배우지 않고 그때쯤에서 완전히 활을 처음 잡았다고 하면은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어머니께서 음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신 계기가 저희 어머니였기 때문에 저에게 저희 어머니는 제 잘하지는 못하는 이 연주를 정말로 이게 모든 지지를 아껴주시는 가장 큰 지지자이기도 하시고 가끔 이렇게 집에 가서 어머니 댁에 가서 연주를 하게 되면 창문을 다 열어두시고 음악을 다른 사람도 들어줬으면 좋겠다. 편하게 언제든지 하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응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분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몸이 많이 불편하시고 귀가 많이 어두워지셔가지고 제 연주를 좀 못 들려드리는 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아, 야, 이렇게 어머님의 지지를 아주 적극적으로 얻으신 덕분에 또 들어보니까 바이올린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하신가 하면 야, 세상에나 전 믿질 않았어요. 아니 휠체어를 타고 무대에 오르신 적도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니 휠체어를 좀 타긴 했는데 이제 이유가 제가 교통사고를 이제 당했는데 그게 제가 라모니 오케스트라에 들어온 첫 해였어요. 그래서 연주회를 얼마 안 남기고 제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좀 한동안 입원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저는 첫 연주라 너무 하고 싶어서 이렇게 단장님께 그때 단장님이 뒤에 계신 염창원 단장님이셨어요. 연락을 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 된 밥상에 숟가락만 쉽게 얹어서 올라오시는 분이 잠깐 계시기도 하더라. 그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약속을 받고 제가 연습을 하기로 했는데 실은 제가 연습할 공간이 너무 없었어요. 병원에서. 그런데 마침 그 병원의 원장님께서 호른을 하셨던 원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제 사정 얘기를 하고 화장실에서도 괜찮으니까 저는 곧 얼마 안 남은 연주를 꼭 하고 싶다. 연습을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여쭈었더니 흔쾌히 빈 방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언제든지 연습을 하라고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다리는 아프지만 손이 안 다쳤으니까 매일같이 연습했던 기억이 있고 저희가 그 오케스트라 연주회 때는 이제 좀 나아지긴 했는데 휠체어에 가서 타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 무대에는 사실상 그렇게 못 올라가요. 그래서 표 안 나게 제 짝꿍을 잡고 깡총깡총 뛰면서 무대 의자에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선율, 바이올린 선율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죠. 지금이 음력으로는 10월이니까 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정말 잘 어우러지는 그런 연주였습니다.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아 단원의 연주 보셨고요. 이제 세컨 바이올리니스트 이정희 단원을 만나볼게요. 예, 왜 긴장하고 계시지? 근데 KBS 인간극장과 관련이 있는 무슨 사연이 있다는데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네,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네. KBS 인간극장에 리처드 용조의 오닐 비올리스트가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비올라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클래식 음악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었고요. 비올라 소리랑 첼로 소리가 너무 좋은데 저의 체격으로는 첼로나 비올라가 조금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피아노를 배워서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악보는 볼 줄 아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저에 맞는 악기를 바이올린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셨구나. 인생의 그 버킷리스트가 누구나 이게 있거든요. 우리 김태현 아나운서 버킷리스트는 뭡니까? 저는 여행 다니고 싶어요. 여행 다니는 거. 네. 쭉 일주하고 싶어요. 세계 일주. 네. 저는 조그마한 이제 펜션을 한 100동 정도 갔는데 정말? 버킷리스트인데 조그맣게.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이정희 단원 버킷리스트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게 버킷리스트대요. 그랬어요. 그 꿈을 이루신 거네요. 지금 그러면은.
제 인생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정말 실력도 부족하고 해서 제가 그렇게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라모니 오케스트라를 제가 공연을 이제 클래식 음악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연을 이렇게 연주를 이렇게 보러 다니다가 라모니 창단 연주회가 있다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도 처음부터 같이 좀 시작하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러면 전화를 해서 입단을 하게 되었고요. 연습을 딱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연주 참여를 못하고 다음 연습을 열심히 해서 다음 연주부터 제가 쓰겠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지 말고 그냥 삑사리만 내지 말고 자기만 지켜달라 하셔서 제가 용기를 얻어서 무대 첫 연습부터 같이 창단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버킷리스트가 이제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는 거였는데 지금 이루신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인생의 최고 잘한 일이다. 뭔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정말 잘한 일이죠. 잘한 일 중에 또 첫 번째가 제가 뭐 친구처럼 그런 남편을 만나서 결혼한 것과 두 번째가 이제 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원이 된 거를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 그 결혼인 것 같다고. 당황하셨죠? 아니 박상구 단장님께서 저랑 느낌이 거의 비슷하셨어요. 네. 어쩜 남편분이 되게 잘해주시나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 훈훈하게 넘어갈게요. 훈훈하게. 네네, 약간 당황했습니다, 홍 MC는. 예. 저도 잘했어요. 근데 그나저나 연주할 때 사실 하이라이트라 하면 왼손이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 뭐 전문 용어로 비브라토, 예, 이거 가능하십니까 연주 때? 비브라토 제가 정말 잘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고 멋있잖아요. 네. 원래 우리가 오른손 활을 잡고 왼손으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비브라토를 연습을 하면서 생긴 습관 같이 운전을 하다가 막 이렇게 이걸 연습을 해요. 클래식 음악을 항상 듣고 있으니까. 근데 요렇게 몇 개 연습을 맨날 하니까 저희 남편이 뭐 하냐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정혜 회원님이 이렇게 들어보니까 차에서도 가면서도 이거 막 이렇게 연습을 하고 막 그러셨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총무를 맡고 계시잖아요. 총무는 돈 관리해야지, 우리 출석 체크해야지 회원들. 할 일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집안 살림과도 같은 그런 일이고 또 특별히 또 우리 저기가 어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100% 저희 사비를 뭐 내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그 뭐 회비 관리도 해야 되고 또 뭐 쾌적하게 또 쓸 수 있는 연습실 관리도 해야 되고 뭐 출석률 뭐 출석 체크 이런 것들을 많은 그런 관리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또 보면은 우리 아침마당 전북의 홍 MC처럼 연습실 청소도 안 해, 맨날 우걱우걱 먹기만 해, 뭐 연습 시간에 맨날 빠지고 결석하고 이런 단원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오늘 나오신 분들 중에서 그런 결석률이 제일 높은 민폐 단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표정에서 읽히는데 자수하시죠? 예, 사실 전데요. 사실 근데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의 특성상 금관악기인 트럼펫은 대부분의 80에서 85%에 해당하는 주 멜로디 파트를 현 파트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연습 시간 보통 2시간에 2시간 반인데 금관악기인 보통 연주 시간이 채 5분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어렵게 군산에서 전주까지 딱 와서 연습에 참여했는데 남들 막 연습 열심히 할 때 가만히 앉아서 또 위치가 제일 뒷열이다 보니 또 높아요. 지금 딱 이 정도 위치에서 단원들 쭉 보면서 지휘자님이 지휘하실 때 박자를 또 놓치면 연주를 못 하니까 박자만 세고 있다가 그냥 가게 되는 그런 황당한 일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사실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는 곡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기 전까지는 개인 연습, 집에서 개인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중반에 완성도가 높아지면 그때 이제 참석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면집에서 조만간에 따로국밥집 운영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변명이라고 하셨는데 그걸 비겁한 변명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도 열심히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나마 다행인데 자 이제 우리 그 단장님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볼게요. 이 악기 연주하신 게 조금 늦으셨대요. 그 늦은 게 딸 때문에 약간 늦었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가요? 저는 뭐 초등학교 때도 하지도 않고 제가 나이가 40이 넘었을 때 네. 딸하고 같이 바이올린을 시작하게 됐거든요. 큰딸, 둘째는 아들이고 하다가 바이올린이 일단 자세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줄은 저도 몰랐는데 딸은 이제 한 1년 정도 자세 잡다가 끝나고 네. 그런데 저마저 그만두면 이게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생각해서 딸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사람한테 아빠는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네. 일 중간중간에도 자세 연습하고 집에서 쉬면서도 자세 연습하고 뭐 그러지 않으셨을까? 자세 한 시간 정도 레슨을 하고 나면 때로는 이게 안 해본 자세니까 어렸을 때 안 해본 자세니까 몸살이 나기도 해요. 그 다음 날도 뭐 어깨 뭐 이렇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이제 레슨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 집에 와서 그러면 쉬는 동안에 레슨이 없을 때는 뭐 일주일에 보통 한 번, 두 번 레슨하는 거니까 주로 이제 뭐 하고 쉬면서 저기 쉬시냐고 이제 여쭤보시길래 그냥 뭐 스포츠를 보거나 뭐 그렇게 쉰다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TV를 보면서 그 자세로 이렇게 바이올린 자세로 그대로 하는 연습을 하려 가지고 제가 한동안은 TV 보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바이올린을 끼고 그 자세로 그렇게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비브라토 연습을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직업이 그 한의사님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우 직업을 또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서 또 그렇게 연습을 이렇게 자세까지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대단하네요. 아니 근데 원년 멤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기 공연에 모든 정기 공연에 첫 번째부터 쭉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저 같으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첫 번째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두 번째 공연이 그렇게 인상 깊으세요? 첫 번째 공연은 물론 첫 번째 공연도 기억이 남죠. 원년 멤버니까. 근데 두 번째 공연을 했던 게 제가 올해 단장을 역임해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이전에 했던 곡을 두 번 그러니까 반복해본 그런 오케스트라 곡이었는데 그런데 그 2회차 연주했을 때의 어떤 그 음량 그다음에 연주의 속도감 그다음에 뭐 음성의 풍량감 뭐 연주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지나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그 연주를 했을 때는 뭐 물론 저희들도 그 이제 창단 멤버들도 기억을 하고 있겠지만은 새로 들어오신 단원들이라든지 초대했던 관객들 뭐 다 만족을 해가지고 저는 그 2회차 연주 그리고 10년 뒤에 다시 재연주를 했던 이 곡이 이제 다시 제일 기억에 남는 리바이벌이 돼가지고 정말 이게 기억에 많이 가슴속에 많이 남는 그런 연주곡이 된 것 같습니다. 직업이 한의사이시면서 또 바이올린 연주도 하시고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분장실에서 제가 원준 씨 맥을 한번 짚어봤어요. 손이 좀 차더라고요. 짚어봤더니 맥이 2개가 뛰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원준아, 맥이 2개가 뛴다. 구충약 먹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온 가족이 함께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단장님 얘기해서 이제 우리 막내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성태 단원. 원래는 그 학기가 아니라 다른 학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원래 학기는 뭐였나요? 네, 원래 악기는 제가 어렸을 때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라모니 오케스트라에 제가 4회 공연부터 합류를 했는데 4, 5, 6 이렇게 3번의 공연을 바이올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로 전향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악기가 바뀌면서 좀 고생하진 않았어요? 차라리 다시 바이올린 해야겠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이게 아니라? 근데 이게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그 보통 정기 연주회 전에 그 객원분들하고 같이 다 함께 총연습을 한 3번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날도 제가 바이올린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소리가 되게 왠지 모르게 좋게 더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 더블 베이스 한 분밖에 안 계셨는데도 되게 포근하게 감싸주는 음량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엄청 매력적인 악기구나. 그래가지고 그 해 공연 끝나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악기를 사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셨나요? 근데 어렸을 때는 진짜 하기 싫어서 도망도 많이 가고 그랬었는데 이게 막상 또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이제 학원을 안 다니다 보니까 강제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강제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뭐 악보도 찾아보고 혼자 이렇게 공연도 보러 가고 그렇게 바이올린을 하다가 오케스트라 공연이 같이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 속에 있는 저를 생각했을 때 되게 가슴이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김제에 살지만 이제 김제에는 그런 오케스트라 단체가 없다 보니 검색을 해보니까 여기 라모니 오케스트라는 단체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무조건 해야 되는 성격이라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슴 뛰는 남자 조성태 씨를 그렇게 매력 있게 빠뜨린 이 콘트라베이스의 이 큰 매력이 뭡니까 대체? 약간 예를 들어드리면 우리가 그 찌개 같은 거 끓일 때 네. 물로 끓인 찌개랑 사골을 넣어서 끓인 찌개랑 어떤 게 더 기쁠까요? 사골. 사골이 약간 베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어도 티는 잘 안 나는데 없으면 티가 나는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매력에 제가 매료돼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매력은 좋지만 악기를 싣고 다니려면 차가 커야 할 것 같은데 큰 차를 모시나요? 어떻게 좀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가지고 다니면서? 제일 작은 사이즈는 그 경차도 이렇게 대각선으로 실으면 또 실어지거든요. 최소 경차 이상만 있으시면은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갖고 다닐 수도 있고 근데 좀 불편한 점이 이게 악기가 좀 크고 무겁다 보니까 계단이 많은 데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힘들고 힘듭니다. 네. 그렇죠. 무거워. 말씀하실 때 콘트라베이스 굉장히 좋은 악기입니다. 이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경차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버릇이 들어갈 수도 있고 좀 큰 차를 사셔야 될 수도 있고 계단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이러면은 하고 싶어도 안 하겠네요. 자, 콘트라베이스 괜찮다. 저 3번 카메라 보시고 만약에 도전하시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죠. 가슴이 뛸 때처럼 말씀 한번 해주시죠. 베이스가 일단 직접 들어보시기 전까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면 뭐라고 말로 표현 못하는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제가 그 레슨 선생님도 소개시켜드릴 수 있고 또 제가 지금까지 그 베이스를 바꾸고 나서 계속 저 혼자였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같은 짝꿍 한 명 더 오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래요. 조금 있으면 콩 수확한답니다. 그것도 한 말 드린다고 하니까 콘트라베이스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침마당 전북 오늘은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지금 이 말씀 드려도 되나요? 네? 살라모니 오케스트라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라모니입니다. 근데 나중에 살라모니가 될지언정 지금은 라모니 오케스트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연주자, 초보 연주자들은 차라리 내가 일을 10개 하고 말지 연주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데 진맥하는 게 좀 더 쉽지 않으실까요? 어떠세요? 뭐 세상에 쉬운 일은 없죠. 네. 없는데 뭐 제가 공부도 해보고 그 다음에 바이올린 레슨 비슷할 때 다른 뭐 이제 뭐 동호회에서 뭐 체육 활동 같은 것도 해보긴 했는데 바이올린은 제 입장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석에서 제가 지휘자 선생님한테 한번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여쭤봤는데 원래 어렵냐 아니면 뭐 소질이냐 아니면 뭐 늦기 시작해서 그러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지휘자 선생님께서 원래 음악은 특히 현악기는 노력을 해도 지휘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지만큼씩 는대요. 네? 먼지. 이 먼지 정도 그렇게 느니까 또 먼지만큼 늘어도 휙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원래 먼지만큼 느는 거 그러기 때문에 더 매력이 있는 거인 것 같기도 해요. 어렵고 그러니까. 정말 매력도 있지만 이렇게 연주가 힘들어도 서로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단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으쌰으쌰 힘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뒤에 계신 우리 염창호 단원께서는 단장님이 계셔서
굉장히 힘도 나고 위로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뭐 주기적으로 이렇게 맥을 잘 짚어주시나요? 어떻게 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건 아니고요. 13년 전에 사실은 저희 라모니 오케스트라가 창단되기 이전에 1년간은 다른 오케스트라의 단원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다시 음악을 하게 됐었는데 뭐 거의 20년 가까이 음악을 하지 않다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돼서 연습에 참여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뭐 지휘자님 보기도 바쁜데 제 악보 보기도 바쁘고 그 와중에 또 쉬는 박자를 또 몇백 마디씩 세봐야 되니까 중간에 잠깐 딴짓하면 박자를 놓쳐가지고 몇 마디 되지도 않는 연주를 놓쳐서 난처한 그런 민폐를 끼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동안 생활하면서 너무 이거 내가 괜히 시작했나 다시 포기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대충 살아가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바이올린 파트에 남자분이 새로 신입 단원이 오셨어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펫의 위치는 제일 뒤에 있다 보니까 쉬는 마디에 여러분들의 연주하는 모습을 본의 아니게 보게 돼요. 근데 저 오른쪽 편에 앉아 계신 남자분이 일주일이 돼도 2주일이 돼도 다른 분들은 막 바쁘게 연습을 할 때 정지화면처럼 이렇게 하고 집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 친구는 오래 못 하겠구나. 곧 머지않아 탈퇴를 하겠구나. 그런데 안 그만두는 거예요. 야, 저 끈기 있네. 그런 거 보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분도 하는데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되겠나. 그래서 부모님이 깻잎 팔아서 대학을 보내주고 음악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이거야말로 불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그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다시 시작했는데 그분이 바로 저희 라모니 오케스트라의 단장님이세요. 산 증인이십니다. 세상에, 뭔가 칭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네네. 네. 아니 근데 그나저나 제가 만약에 가족이라고 하면은요, 그렇게 무대에서 멋지게 연주하는 모습 보면 굉장히 막 이렇게 자랑스럽고 이럴 것 같거든요. 가족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보통 저희가 처음 연주회를 할 땐 두세 번 정도는 사방팔방 아는 지인들 모두를 초대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클래식에 그렇게 감회가 많지 않은 일반 분들은 두 번, 세 번 하다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은 참석하지 않고 이러는데 저희 두 딸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아빠의 정기 연주회가 언제인지 궁금하다고 물어오고 멀리서 학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찾아와서 아빠의 턱시도 입은 연주 모습과 라면과 쌀을 기부하는 모습이 너무 멋지다면서 응원을 해줄 때 가장 뿌듯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백진아 단원은 이제 앞줄에 앉아 계시잖아요. 퍼스트 바이올리니스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객들 반응도 가까이에서 보실 텐데 엄지척을 그렇게 많이 해준다고 주변인들이. 네. 아니 저희가 이제 연주회를 이렇게 보러 오시라고 지인들께 말씀드릴 때는 저를 보러 오지 마시고 연주를 좀 들으러 와주시라 좋은 음악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특히 이 드보르작 8번을 좀 굉장히 웅장하고 그래서인지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또 역대급으로 여태까지 제 연주 활동 중에 가장 많은 지인들이 오셨어요. 제자들을 비롯해서 선생님들까지. 근데 이제 연주가 너무 멋있었다, 그리고 부럽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좀 부끄럽지만 아무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엄지척을 이렇게 받으면 기분 좋죠. 좋죠. 그런데 뒤에 계시는 우리 또 이정희 총무님은 이 라모니 오케스트라 때문에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 대체 누가 이렇게 괴롭힌 거예요? 괴롭힌 건 아니고요. 그 지난 연주회 때 베토벤 9번의 합창을 연주했잖아요. 그것도 저희만의 뭐 축제이기도 하지만 아마추어가 합창이랑 같이 이렇게 협연하는 게 보통 쉽지 않은데 그 공연에서 같이 이렇게 했던 그게 또 자부심과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연주 무대에 서서 연주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함께 제가 연주할 수 있었던 게 너무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눈물이 줄줄 흘릴 뻔했는데 또 그럼에도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연주에 임하고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그렇게 뿌듯하고 내가 인생에서 정말 잘 선택한 이 클래식 음악을 할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정말 단원들한테도 감사했고 좋았습니다. 네. 함께 나오셔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소중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쯤 되면은 항상 이제 저희가 음악 선물을 그랬었죠. 해드리는데 오늘은 음악 선물 말고 다른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준 씨가 라면 8종 세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단장님, 원준 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라면 전달 씨. 보시죠. 네, 가운데로 오셔서 저희 아침마당 전복에 마음을 담아서 라모니 오케스트라에게 라면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저희 아침마당 전복의 마음입니다. 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뜻밖의 이렇게 라면 선물을 받아서 이 라면을 다음 연주회 때 저희가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KBS에서 기증한 걸로 해서 다시 저희도 기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분들 잘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연주가 끝나면 지휘자께서 한 분 한 분 우리 단원들을 일으켜 세워서 인사를 시키거든요. 정말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시다 생각합니다. 라모니 오케스트라 영원히 기억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클래식 오케스트라 하면 어렵게만 생각을 했는데 각자 직업군들이 다 다릅니다. 농사 지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면집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가까이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용기 내셔서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한번 활동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두 번째 악기 저는 바이올린 한번 배워야 할 것 같은데요. 다음 연주회 때는 살라모니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